예, 오늘도 친절한 대진 씨, 그건 이렇습니다. 빠밤. 아, 좀 늦었어, 오늘 늦었어. 지금 점점 힘이 없어지시는 것 같고. 예, 정대진 교수님 역시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전해주실 뉴스는 뭔가요? 첫 번째 뉴스는요, 북한 사이버주의보예요. 아, 사이버주의보. 네. 북한 조심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북한을 조심하라는 게 북한 보고 조심하라는 거보다도 네. 북한을 조심하라라고 네. 하는 거를 전 세계에 이제 주의보 발령을 냈습니다. 네. 어디서? 미국밖에 못하죠. 그렇죠. 미국 정부죠. 뭐. 네, 그렇죠. 미국의 국토안보부하고 네. 재무부하고 FBI 네. 하고 그리고 사이버사령부에서 전 세계 은행들이 해킹당할 수 있다. 네. 그냥 현금이 그냥 쑥 그냥 빠져나갈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제 그런 주의보를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걸 빼가는 게 북한이다. 북한일 것이다. 라는 북한의 거죠. 이제 해커 네, 그렇죠. 정찰총국 소속의 해커 부대에서 이제 네. 뽑아간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이 근데 재밌어요. 비글보이지, 비글보이. 네. 아, 비글이 예. 강아지 그 좋은 거 그것도 아닌가요? 있고 이제 네. 짐승남들이 이제 그런가요? 이제 그냥 약탈에 나간다는 네. 네. 이제 그런 거죠. 비글보이즈들이 그 다른 해킹 팀들하고 구별하려고 비글보이즈라고 이 팀을 딱 이름을 붙였나 봐요. 이런 사실 팀이 이거는 있고. 미국에서 붙여준 그렇죠. 이름이죠? 미국에서 네. 그 2015년도 이후에 ATM을 공격을 한대요. 네. 현금 있는 ATM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오. 국제 송금 사기를 하고 해킹을 해가지고 네네네. 한 20억 달러 이상을 훔치려고 시도를 했다. 아직까지 된 적은 없지만 근데 시도한 그 적이 중에 있다. 수억 달러 또 성공을 했다는 아. 게 이런 그게 또 정설인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그 수억 달러를 훔쳐서 갖다 이게 조심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경고를 했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금융 질서를 그 망가뜨리는 운영하고 거죠. 예. 그 이 시스템을 지켜야 되는 나라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강력하게 경고하고 뭐 하긴 해야 될 텐데 네. 근데 듣다가 보니까 자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난 일인가요?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북한은 예. 또 아니라고 또 그렇죠. 예, 예. 당연히 북한도 반박을 하겠죠. 공식적으로 이거는 지금 미국의 적대시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예.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원색적인 비난을 그렇죠. 쏟아냈죠. 북한은 이게 정상국가화가 돼서 그럼요. 뭐 예. 정상적으로 이제 무역도 하고 이제 그러고 지금 살려고 하는 건데 네. 왜 안 되는? 미국 때문에 안 된다. 네. 이제 북한은 이제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국이 자꾸 이제 북한 표현을 했을 때 우리 공화국과 이런 일들을 연관지어가지고 우리를 자꾸 건드린다. 네. 근데 계속 건드리면 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겠다. 협박. 네. 더 큰 봉변이 더 그렇죠. 많이 해킹을 하겠다는 거지. 아니면은 딴걸 또 쏘겠다는지 모르겠지만. 네. 의혹이 나왔던 거는 사실은 비트코인 그렇죠. 네, 얘기도 네.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안 해봐서 네. 이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니까 이게 더 이렇게 좀 숨기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제 해킹하기도 좀 좋을 것 같고. 아니죠. 사실은 비트코인의 해킹이 안 원래 되죠. 개념에 따르면 네. 거의 해킹이 안 되죠. 어렵죠. 거의 어야 네.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북한의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해킹해서 현금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그렇죠. 그 말이죠. 암호화폐니까 누구 건지 이게 좀 밝히기가 좀 어려운 많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 현금화가 문제일 텐데 그게 어디만큼 얼만큼 된지 그거 잘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다 모르는 영역이에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북한은 아니라 그러고 네, 네. 이게 그 실제 현장을 잡혔어도 아니라고 이제 뚝 잡아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그런 해킹하거나 이제 네. 범죄 바닥인데. 저지를 때 그쪽이 이제 기본적인 정사 네.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의혹을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에 있어서 북한은 억울하다.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경보를 발령을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뭐 증거를 내놓은 건 아니고 그런 이러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사실이 밝힌 있다. 정도인 건데 그럼 실제로 북한의 원래 워낙에 유명했지만 실제로 북한의 해킹 수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이전보다 좀 더 고도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이제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이전에도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었는데 계속 또 세계적인 수준이 되고 있는 거고 또 네. 김정은 위원장이 또 강조하는 게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인데 그렇죠. 이제 그게 네. 뭐 공업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네네. 사이버 분야에서도 네. 이제 그 해킹을 통해서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을 쉽게 공격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네. 여지가 많잖아요.
당연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전략 전술인데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이제 아니, 이것도.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경보를 발령하고 북한은 반박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요게 그러니까 큰 bomber을 당할 수 있다. 북한이 경고한 것처럼 사이버 상에서의 좀 더 이제 큰 범죄나 이런 것들로 좀 벌어지지 확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두려운데 제가 지금 너무, 우리가 네.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사이버 네. 안에서. 그러니까 북한은 창이겠죠. 네. 그래도 예. 좀 해킹해가지고 뭐 의혹대로 뭐 네. 돈도 좀 이제 통치 자금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의 여러 고위 정보들도 좀 빼와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겠죠. 미국과 한국에서.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평양에서 이제 뭐 베이징 경에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IP 차단 힘들게 해가지고 네. 추적 힘들게 해서 그런 일들은 평양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아마 좀 꼭 정말 이제 공력을 들여서 완성하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일 것 것이다.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비대칭 전력을 중시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는 핵무기고 네. 안 드러난 거는 이제 사이버 전력을 집중 육성해서 이제 아마 공격을 좀 시도하는 거는 그건 이제 합리적인 충분히 이제 가능한 추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충분히 그런 추론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또 반면에 사실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거는 우리 한국 국내에서의 네. 어떤 전산망이 이제 교란이 됐다거나 맞아요. 이런 네. 일들이 있으면 아 이거 다 북한 소행이다. 네. 이런 얘기가 누차 옛날에 있었죠. 나왔는데 네. 마치 최종적으로 정말로 북한에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했다라고 밝혀진 건 또 거의 그것도 없거든요.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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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두 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희 이쪽 분야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해킹 사고 한 번씩 다 나죠. 않으세요? 네. 저희 그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의아해 뭐고요. 이제 뭔 얘기인데 실제로. 이상한 메일이 옵니다. 네. 메일이 옵니다. 그 정말, 메일을 엽니다. 네. 네. 아는 사람의 명의로 메일이 와요. 네.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주고받았던 그 전에 얘기까지 다 이제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뭘 하니 여기에 대해서 뭐 파일 이걸 열어보고 뭘 답변을 작성해 주시오. 달라, 뭐 이제 라든가. 그런 얘기가 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걸 열면은 해킹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내 그렇죠. 컴퓨터가 털리는 거예요. 네, 예. 컴퓨터 설리는 네.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실컷 뭐 해가지고 그분이 물어봤던 거 의견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놓으면은 보내놓고 아 그 잘 받으냐 전화를 하면은 보낸 적이 없다. 그런 소리야. 일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허다하죠. 사실 저도 네, 있어요. 당해봤는데, 네. 근데 저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파헤치다가 북한 쪽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증거까지 나오긴 했었어요. 네. 예. 이제 뭐 이런 쪽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술적으로. 근데 놀라운 일은 저는 근데 아직 그걸 당하지는 않았어요. 최순미 교수한테는 그런 메일이 오고 했는데 네네네. 저한테는 아예 그런 메일들이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이게 보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네? 예.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 보안을 잘했나? 아니 보안 잘하거나 그런 건 네네. 난 옆에서 이거 봤잖아요. 네. 주변에 허당이 네, 많이 네.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태까지 저는 아직까지 털린 네.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제가 불친절해서 그런가 봐요. 메일 오면 씹거든요. 그리고 아예 지워버리거든요. 파일 안 열어봤네. 뭐 시키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아예 안 보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런 것 참고하시고요. 제가 또 질문이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미국이 이 북한을 대상으로 이 금융 해킹 경보를 내린 건데 이거 왜 또 다른 주의보가 나왔어요? 예, 이게 네. 두 번째인 건데요. 이건 안 보이는 사이버 영역의 이제 주의보였다면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영역.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다른 꼭지로 넘어간 건가요? 그렇죠. 다른 주제로? 두 번째는 미사일 주의보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미사일 주의보. 네. 그러니까 지난 그 사이버 주의보는 그 미국의 그 국토안보부, 재무부, 연방수사국, 사이버사령부 네, 네 네. 개가 이제 발령을 했는데 미사일 주의보는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이 세 부처가 동시에 합동으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여기 빠지지 않는 게 재무부죠. 재무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서 세 개 부처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무부, 그다음 재무부, 상무부. 그다음 상무부. 자 이 세 부처들의 그 공통점이랄까요? 이렇게 보자면은 일단 다 산업에 관련된 그렇죠. 부처들이 되는데요. 네. 전 세계 산업계에 대해서 미국이 세 개 부처 명의로 다 주의보를 내렸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 제재잖아요. 지금 네. 다 그렇죠. 주의보에 상황이니까. 그 제재의 중심에는 역시 재무부가 있다. 네. 라고 예, 하는 거 예. 하나가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이 재무부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이 제재 메커니즘은
누구도 쉽게 말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예. 제재는 제재대로 그냥 독재의 논리로 가는구나. 움직이는 거의 불가침의 영역이구나. 그게 2005년도 9.19 공동성명 하고 나서도 그- 바로 재무부는 독자제를 해버렸거든요. 바로 이틀 뒤에 예. 그랬어요. 2005년도에 지금 네네. 잘 그 말씀하셨는데 BDA 제재를 네. 해버렸거든요. 9.19 육자회담에서 엄청난 합의가 나왔습니다. 네. 9.19 성명이 나왔어요. 아주 그걸 큰 이제 진전이 국무부에서 나왔는데 했던 거죠. 그걸. 네, 국무부에서 했는데 이틀 뒤에 재무부는 재무부가? 독자적으로 자기네 메커니즘에 따라서 예. 북한 자금, 방코 델타 아시아, 마카오에 네, 있는 맞습니다. 거 그 자금을 묶어버렸습니다. 네, 제재를 가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여지를 없어. 두지 않아요. 네.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고 바로 어. 그대로 발령을 한 건데, 근데 이번에 좀 시점을 보면은 지금 그 재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옥죄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8월 말 9월 초 해가지고 연이어서 이제 그 사이버주의, 뭐 미사일주의 막 그러네요. 나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어쨌든 북한에 대한 경고가 가장 1차적으로 크고, 그리고 북한하고 뭐 거래 일단 하지 마. 네. 이제 그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대선 끝나고 내년도 다시 이제 대북 정책 다시 조율할 때까지 어디든 북한하고 건들지 말고 북한하고 엮이지 말라. 이제 그거를 미국은 사인을 보내면서 현상 관리에 지금 아마 굉장히 좀 치중을 하고 있는 모습. 현상 유지를 했으면 하는 거라는 그런 해석으로 좀 네. 보입니다. 아니, 같은 맥락인가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동안 북한이 뭐 탄도미사일 도발한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이럴 거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다가, 특히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심했거든요. 특히 탄도미사일 뭐 언급도 별로 안 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와서 이 탄도미사일 개발 자체를 겨냥해서 주의보를 내렸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뭐 비슷하죠. 그 제재가 엮이는 게 다 네. 모든 분야에 다 엮입니다. 그렇죠. 전산업 분야에 다 엮이는데 탄도미사일 분야로 또 찍어서 엮이는 게 뭐냐면은 쏘지 마라. 그러니까 네네네. 대선이 있는 올해 결국 미국을 이제 건드리지 마라. 미국의 왜 정치 드라마들 보면은 멋있는 대사, 이게 클리셰처럼 상투적으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어디 뭐 중동이나 네네. 어디 뭐 중남미 어디 독재자들이 뭐 움직임이 있다 이게 보고가 네.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물어보면은 오늘 밤엔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이제 그렇게 전문을 보내라 하니까 전장의 장수처럼 네. 이제 그런 류예요. 어. 올해는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관련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뭘 하고 싶든지 다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거고, 주의보의 내용도 재밌어요. 네. 그 주의보의 내용들도 보면은 다른 나라들한테 너가 북한하고 거래하려고 한 게 아닌데 북한하고 거래한 게 될 수도 있으니 정말 주의해라. 아, 예. 정말 네가 원해서 네가 의도해서 북한하고 거래하려고 해서 그래서 걸린 게 아니라 모르고 걸렸어도 나는 널 제재할 수밖에 없다. 네가 제재 당한 이유를 알겠지?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면 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원용하는 걸 수도 있으나 훨씬 무서운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너는 북한하고 연계가 된 걸 몰랐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제재할 거야. 네. 이 말을 해버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잘못이 없지만 책임은 너한테 물어야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네.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 새로 뚫어 이게 예를 들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거래처 새로 뚫었을 때 네네네. 새로운 거래처가 갑자기 무슨 고급 기술이 들어간 무슨 거래량을 늘리려고 한다. 네네.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좀 늘어난다. 비정상적으로. 네, 그리고 최종 이제 구매자가 누군지 꼭 확인하고 거래해라. 그리고 북한에 트럭 팔 때 임업 네네네. 같은 거 이제 대형 트럭들 네네네. 들어가잖아요. 예. 뭐 바퀴 6개, 8개 달린 거. 그런 거 임업이라고 넌 팔았지. 근데 그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될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런 거 끝까지 확인하고 거래 안 하면 너도 문제 될 수 있다. 당한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런데 그렇죠. 하지 그냥 말라는 거지.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그거 어떻게 하는 원청회사에 가서 네. 당신 도대체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파니? 근데 이 원청도 다이렉트로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어딘가를 거치고 네. 이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북한하고 책임을 묻겠다. 연계해서 제재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얘기인 이건 거잖아요. 네 책임으로 그렇죠. 내가 물어볼 수 있어. 책임을 예. 물을 수 있어라는 거잖아요. 시기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대선이 2달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대선이 그죠? 근데 이것과 무관하지 않죠, 그죠? 그렇죠.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표현인데 10월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지칭하는 네. 표현이었어요. 근데 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또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10월에 북한이 한 방 쏘는 예, 거. 도발한다. 네, 그렇죠. 두 가지의 의미겠죠. 근데 이제 앞에 거는 사실상 지금 거의 불가능하죠. 아, 네. 맞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옥토버 서프라이즈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불가능한 게 확실해 보이고. 근데 두 번째 북한이 쏘는 거. 네. 이제 그거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맞겠다라고 하지 하는 마라. 의지의 표현 네. 아마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경고, 그다음에 압박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니네 거래처까지 다 끊길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야, 전 세계에 경고를 날리는 아우라. 네. 그렇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씁쓸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씁쓸한 분위기. 우리가 뭐 임에도 잘못하고 불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예. 버리세요 일단. 오히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국제 정치의 현실이라고 맞아요. 얘기할 수 현실입니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주 친절하게 귀에 쏙쏙 박혔던 설명 역시 친절한 대진 씨였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해킹 메일 보내지 마세요. 네. 예, 시청자 참아주세요. 여러분 네. 예, 오늘 친절한 대진 씨 그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